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대사를 우리가 TEF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이성 발효 효과 또는 뭐 서믹 이펙트 푸드라고 이렇게 해서 TEF라고 하는데, 얘는 식품 섭취,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과정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사가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식이성 발효 효과는 고단백질이 제일 높겠죠. 그리고 고탄수화물, 그다음에 고지방 시선이 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열량 소모량입니다. 열량에 관련된 요소인데, 생명 유지죠. 결국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런 열량들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 활동량, 신장 조건, 체중, 신장 기후가 바로 연령 관련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체열 생산, 체열 생산과 소모 비율인데, 근육이 한 60% 정도를 담당을 합니다. 이 체열 생산은. 그리고 체표 면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열량 수요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바로 기초 대사량 그리고 활동 대사량, 이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대사량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일일 총 열량 수요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번째 특수 시기의 영양인데요. 영유아기, 이때 이제 영유아기가 나옵니다. 생리작용에 필요한 영양, 그리고 이런 성장 발육에도 필요한 영양이지,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영유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의 체중당은 약 성인의 3배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체중, 갑자기 속 작은 것 같은데 여기 임신이 빠져버렸네. 두 번째 임신부 영양인데요. 첫 번째 체중 증가 보시면 됩니다. 임신부는 실적으로 그 정상인보다 더 아기가 태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아에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혜야, 어디 보고 있니? 앱으로 소리 들립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일반 성인 여자보다 더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보통 12에서 15kg 정도 증가하는데, 여기 양수까지 다 포함이 된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를 한다. 그리고 여기 중에 60%는 태아 성장, 체액, 유선, 태반 성장 이런 종류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런 모체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신 초기는 기초 대사량,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대부분 입맛이 없어요. 입덧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기초 대사량이 많이 다소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식사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음식 섭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딸기가 먹고 싶으면 바로 사다 줘야 돼요. 안 사다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이제 난리 나요, 진짜. 저도 난리 난 적이 있지만 한 번씩 경험을 해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해야 되고, 엽산, 특히 엽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엽산. 그리고 임신기 여자의 엽산 섭취량은 6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못 먹을 때는 반드시 인위적이라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에는 초기에 비해서 1일 340kcal를 더 추가해서 열량을 섭취를 해야 되고요. 특히 칼슘, 철분 섭취를 이쪽에서 많이 해줘야 돼요. 중기 때. 그리고 칼슘은 700mg, 철분 24mg 정도의 이런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해줘야 되고, 후기 때는 이제 한창 애들이 제일 많이 크는 게 후기 때 크거든요. 그래서 1일 450kcal의 추가 열량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임신 후기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제 임신 중독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종이나 단백뇨, 고혈압, 임신성 단백뇨도 많이 오죠. 임신성 당뇨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 당뇨가 사라지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임신 후기 때 임신 중독증이 있다. 자, 수유 부영양인데, 자, 이거는 이제 모유 분비량, 양기 활동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일반 여성이 약 320칼로리가 더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노인 영양. 자, 노인 영양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활동량도 떨어지고, 대사량도 떨어지고, 체포호수도 다 떨어집니다. 소화기도 약하고, 그래서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활심 섭취가 필요하겠지. 이게 보시면 되고. 자, 환자입니다. 환자는 자,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 기전 작용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체온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영양 상태 판정입니다. 이건 직접 뭐 이런 간접 측정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종류별로 뭐 A, B, C라고 되는데 이거는 신체 계측에 의한 판정, 그리고 자, 생화학적인 검사 방법, 각각 약어 앞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 상태 판정 441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기 조사 판정이라고 해서 D, A, B, C, D가 기본 원리다 보시면 되고, 자, 직접 측정은 자, 주관적인 판정법 중에는 자, 숙련된 경험에 의한 신체 나타난 상태, 뭐 부종이나 또는 뭐 이런 구각염이나 이런 건반사 소쇼 같은 것들이 주관적인 판정법이 됩니다. 자, 객관적인 판정법 종류들이 나올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자, 얘네들 판정할 때는 신장, 키, 몸무게, 함부분의 피부 두께에 의한 계측치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커프 지수가 나옵니다. 얘네들 학령기 이전에 영유아 대상한 지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1세미면 15에서 18이면 정상이고, 자, 18에서 20은 비만, 그리고 20 이상은 자, 비만증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독일어인 것 같은데 로어라고 하나? 로어 지수인데 얘들 학령기 아동이에요. 자, 학령기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 뭐 초딩, 중딩, 고딩까지 다 포함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자, 신장이 110에서 129면 그래서 180 이상 신장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130에서 159에서 170 이상, 그리고 150에서 160 때는 160 이상이 이거 봐도 비만증. 그래서 다 지금 비만증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만증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자, 오베시티 디그리라고 하는 비만도를 보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자, 실측 체증하고 표준 체증하고 비교해서 그 증가 퍼센트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브로카 변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대부분 20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20. 그래서 비만도 20% 이상일 때는 비만, 그죠? 10에서 20% 미만은 과체중. 그래서 정상은 10에서 마이너스 10 정도가 정상,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BMI라고 하는 거 있죠. 체질량 지수. 이거 많이 보실 건데, 자, 체질량 지수는 자, 40 이상이면 고도, 그리고 자, 20에서 24.9는 정상, 그리고 20 미만은 저체중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 자, 엉덩이 돌리는 넘어가시고, 생화학적인 것도 넘어가시고, 자, 간접적 판정법들은 자, 기존에 이제 수집되어 있는 통계 수치를 재분석을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압 영양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영양장애. 자, 영양장애는 자, 영양의 섭취와 부족하고 과잉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다 장애라고 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1차적인 영양 결핍은 자, 식이에요. 먹는 걸 통해서 되는 거고, 양적으로는 신체 요구량이 위축됐을 때 이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2차적인 것들은 자, 질병, 그리고 임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는 영양 장애를 나타내고요. 자, 영양 상태인데 첫 번째 영양 불량은 자, 열량 섭취의 부족으로 인한 거, 그죠? 그리고 저 영양 상태가 부르게 되고,
자, 영양 과잉은 과잉 공급이 축적이 된 상태. 그리고 영양 장애라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영양 결핍은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이 되고 병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이고, 자, 영양이 임밸런스입니다. 이거 균형, 불균형인데, 자, 이거는 체내 요구량하고 공급량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양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 장애는 영양 과잉하고 불균형 영양 장애로 들어가요. 문제에서 보시고, 자, 이 영양 장애 중에 자, 열량하고 단백질 결핍증이라고 하는 몇 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콰시오커의 형태, 그리고 아라스무스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거의 극과 극인데, 자, 이 콰시오커라고 하는 것들은 저개발 국가의 생장기 어린이들 왼쪽에 있는 이 형태입니다. 이게 나타내고, 자, 단백질, 자, 무기질 부족의 식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어린이, 그리고 초기 증상이 신경 과민이 보이고, 그다음에 성장 저하고 체중 감소를 보인다. 자, 마라스무스인데, 자, 얘네들은 자, 출생 직후부터 영유아까지 영양 공급이 부족된 상태고요. 특히 자, 열량, 단백질이 모두 부족해. 기혈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해 보세요. 자, 그리고 비만. 자, 비만은 뭐예요? 지방 조직의 과잉, 지방이 과잉 축적되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런 자, 섭취 에너지보다 소비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다 들어가서 몸속에 저장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5D 뭐 이거 그냥 넘어가실게요. 자, 단체 급식,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나 병원 산업장이겠지. 자, 8번째 국민 영양입니다. 자, 영양조사인데, 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영양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보건정책 계획을 실천합니다. 또는 기초자료를 사용을 하고 전국 규모를 써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할 때는 보통은 단위가 몇천명 단위로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표본 단위라고 부르게 되는데, 연령별로 좀 나눠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중간 연령층보다는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는 고 연령이 더 많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되는 거고, 자, 국민 영양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장까지 하고 17장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챕터 8 넘어가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40에서 50문제 사이 되거든요, 알려준 게. 그래서 그 중에 25개니까 이거 아마 이게 다 국가고시가 나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249페이지 감염병 관리 챕터 8입니다. 자, 여기 3대 요인이 있어요. 251페이지. 3대 요인 잘 아시고요. 자료 어차피 띄워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커피스 들어가서 봐도 돼요.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대 조건이 있죠. 거기에 감염원, 그리고 존재가 되고, 뭐죠? 그 다음에 경로 형성이나 숙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 참고해서 보시고. 자, 유행의 6대 후가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병원소가 병원체로 탈출, 그리고 전파 새로운 숙주 침입, 자, 감수성 숙주의 감염, 연쇄 과정에 일어나는 6대 요소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가시고 255페이지에 거기 환자의 역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들은 자, 환자 우리가 히든 케이스 또는 미스 케이스, 전국이 환자, 현상 환자로 나눠지는데 이거 차이 잘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거 캐리어 나왔다. 캐리어 보균자에 대한 종류. 밑에 보면 병후 보균자, 장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가 있거든요. 요거 차이 자, 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지금 뭐 전파 에어본 이거 다 하고 싶은데 뭐 그거는 건너뛰고 원래는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건너뛰시고요. 자, 264페이지 잠깐만.
잠깐만요. 왜 절주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왔지? 아, 258페이지. 258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이 절지동물 벡터보디즈가 나옵니다. 절지동물인데 자, 여기에서 증식형 전파, 발육형 전파, 발육 증식형 전파, 배설형 전파, 경란 전파 했거든요. 5개. 예, 이 중에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오늘 낼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자, 264페이지에 거기 번역대상 감염병이 있어요. 1번부터 7번 현재까지 있는 요거 잘 아셔도 되고 그 밑에 보면 콜레라는 5일, 패스트 확률 6일, 그 다음에 중증부터 호흡기 증후군 AI, 그 다음에 사스 이런 것들은 10일, 그리고 메르스는 1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코비드 19도 14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염병인데 이게 26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는 급이 1군, 2군이 아니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얘들아? 네. 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군, 2군, 3급 써놨는데 일단은 이건 안 낼게요.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건 안 내겠습니다. 원래는 중요한데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좀 배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장 자, 감염병의 종류입니다. 제가 큰 거만 써놨잖아요. 이거는 큰 것 중에 종류만 내겠다는 얘기겠지. 소화기계에 있는 게 장티푸스, 콜레라, 이즈, 폴리오, 유행성 간염 이런 종류 있잖아요. 그 색깔 무슨 색이지? 약간 갈색 비슷한 색깔? 네. 요거만 종류만 알아보세요. 야, 디테일하게 안에까지는 어차피 다 미생물학을 배웠으니까 종류만 알아도 돼요. 쭉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0장 만성질환 나옵니다. 자, 만성감염증 종류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제가 문제를 쉽게 내드리려고 하는 거라 너무 수학 고사기시가 아니니까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쉽게 가는 수밖에 없고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310조 여기 보시면 종류들이 나옵니다. 종류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안에 내용보다 종류 보시면 되고 11장 너무 갑자기 방송 띄워나가요? 11장 나가실게요. 자, 여기 만성 중에 중요한 거는 당뇨병은 잘 알아놓으세요. 당뇨병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313부터 15까지 사이에 있는 당뇨병은 어차피 제가 특성하고 관리를 써놨으니까 그걸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5까지 항상 얘기하지만 볼드체입니다. 볼드체, 아직까지 볼드체 모르시면 안 돼요. 두꺼운 글씨 볼드체로 보시면 되고. 자, 챕터 11 보건행정. 자, 보건행정의 특성이 나옵니다. 4가지. 뭐 여기는 지금 4가지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특성 좀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거기 WHO의 행정 범위가 나옵니다. 기록의 보존, 보건교육,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쭉 나오죠. 이거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31쪽에 330조 31쪽 지방보건 행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건소 역사가 있어요. 보건소 역사 그거 아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보건소 연도가 나올 텐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항상 볼드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자, 보고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 또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잘 안 내겠지. 그러다 낼 수도 있고. 챕터 12. 챕터 12. 자,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사회부조, 그죠? 사회부험, 중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부험 잘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347쪽은 아니에요. 346쪽 이 앞에. 자, 그리고 348쪽에 있는 사회부험, 그리고 자, 350쪽에 있는 공공구조, 그 다음에 353쪽에 있는 건강보험, 353쪽에 단기보험 그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57쪽에 의료비 지불제도가 나와요. 불신제, 행위별 후과제, 인두제, 공급제, 소각제까지 나오거든요. 뭐다? 볼드체다. 그리고 13, 챕터 13, 학교보건 관련법입니다. 365쪽이에요. 여기에 자, 학습 환경 시설까지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365 관련법 1번 학교 보건 시설하고 학교 환경 시설 있죠. 요거까지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성원, 학교 보건주 조직의 구성원이 나옵니다. 초 13-2 참조하시면 되고, 역할, 담임교사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아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겠지. 그리고 369쪽에 보건교육이 나오거든요. 자, 보건교육, 네,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주시면 돼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일단 큰 거 위주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자 보건. 자, 모자 보건. 자, 모자 보건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자, 378쪽에 목적이 나와요. 두 번째 2번 목적. 그리고 넘어가서 자, 모성 보건이 나오는데 큰 글씨 1, 2, 3, 4, 5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성 사망이 나와요. 자, 모성 사망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러니까 378부터 379까지 큰 거, 그리고 380쪽에 거기에 모자 보건의 주요 지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영아 사망 지표, 조 사망률하고 영아 사망률이 나올 거예요. 이거 두 개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 15장. 자, 인구 및 가족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구의 부가학적인 문제가 나와요. 2번, 1번에 2번. 그리고 인구론. 자, 인구론 1, 2, 3, 4, 5라고 써있죠. 멜더스, 신멜더스, 띠리리, 정기인구론까지.
보시면 되고, 자, 피라미드는 제가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396부터 397까지 이 중에 하나 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는 뺄게요. 인구 조사는 빼야지. 이런 거 빼고. 이렇게 하고. 자, 16. 얘는 아니라고 시프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6, 챕터 16. 자, 여기에서 보건 영양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요거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양소에 3대 작용이 있어요. 442페이지, 424페이지에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쭉 넘겨서 자, 비타민이 나올 텐데, 자, 비타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타민 A면 뭐, 전염병, B면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볼드체로 되게 쉽죠? 네, 그렇게 해서 내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내겠죠. 이렇게 하고 쭉 넘어가서 거기 영양 상태 판정이라고 보있죠.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판정법에서 신체 계측에 의한 판정 방법, 카토 지수, 그다음에 로어 지수,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 비만도 요 중에 됩니다. 쭉 넘어가셔서 원래 17일정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자, 노인보건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418페이지 1번 여기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정신보건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25문제를 내는데 객관식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 단답식이 있어요. 단답식은 뭐예요? 밑에다가 답을 적어줄 거예요. 알겠지?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단답형을 내가 20문제를 냈어요. 예를 든 거야. 그럼 보기가 21겠지. 하나는 변별력 때문에 넣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을 거고, 안 하면 틀릴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게 하나씩은 항상 제가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25문제를 단답식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로넣기 낼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객관식을 낼 수도 있고, 근데 비중은 가로넣기 비중이 많을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라고 하는 의미로 주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험 언제 보죠? 월요일날 보죠? 네. 부재상보락 1교시고 공정보락 2교시인가? 1, 2가 앞뒤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비몽사몽 와서 이름 잘 쓰고, 항상 이름 잘 써야 됩니다. 감독은 내가 들어오니까 월요일 아침에 보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 답이 더 적혀있는데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야, 얼마나 이게 참 좋니? 안 좋니? 니들 따라 공부하라고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원래 보기를 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비중도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래도 고르기가 생각보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학생들 잘 고르는데 또 어떤 학생들이 열심히 고르는데 틀린 사람도 있고, 만점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얘기했지만 50명 중에 많이 나와야 한두 명? 네, 그리고 영어 잘 해보세요. 영어. 참고로 저는 정답이 영어로 많이 들어갑니다. 보기 영어가 많을 거예요. 되셨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거 한 50개 좀 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다시 강조하지만 볼드체 위주로 하시고,
영문이 있는 거는 같이 해놓으시고, 근데 뭐 그렇게 배신 때리진 않을 거예요. 모르지. 어떤 분은 또 속으로 이런 된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풀다 보면 이게 답을 고르는 재미가 재밌어 얘들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좀 쓰고, 혹시나도 나는 그거 있어요. 내가 공부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뒷장에다 뭘 적으세요. 네? 교수님 저는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안 나왔어요. 그럼 뒷장에 적으세요. 앞장에만 시험 문제 낼 테니까 뒷장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점수로 뭘 챙겨주겠지. 그거는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혜야 네? 꺼도 돼. 이게 뭐냐면